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의료 산부인과의 주성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 전담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차례는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먼저 모자의료 전달 체계 현재 구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자의료 전달 체계는 이제 2024년도에 전체적인 개편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둥이 맞춤형 대원 지원 대책이라고 나와서 전달 체계 개편으로 중앙 중증 센터를 새롭게 만들고 권역, 지역으로 이어지는 무료 의료 체제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송을 하는 모자 의료 이송 체계를 만들려는 게 현재 지원 대책의 큰 틀이고요. 보시면 이제 현재는 각각의 만약에 응급 고위험 분만 환자가 생기면 각자 119나 이런 병원들에 연락을 해서 병원을 보내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이거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된 거고요. 현재는 이제 오전에 그 경비국부 김희선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권역별로 이송 체계를 만들고 있고 그 권역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걸 저희 이제 그 중앙 모자의료센터에다가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서 이제 한라인을 통해서 그 다른 번역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2024년도에 이제 새롭게 만들게 되는데 시작은 저희가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아마 그 추석 때였는지 설날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산모가 결국은 응급차에서 119 구조대 차에서 분만을 한 적이 있으면서 이제 이게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송 체계에도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새롭게 개편을 하자고 해서 올해부터 전체적인 변경을 하면서 이제 지원도 국가에서 더 하게 되었고요.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새롭게 모자의료 정보 시스템 운영을 새로운 롤을 이제 부여받고 이걸 관련된 모자의료 체계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이제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센터라고 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매년 운영비 3억씩을 주고 있는 권역별로 그 22개의 권역에 이 22개의 센터에 이걸 지원을 해주던 걸 이제 그 이름을 권역 모자 의료센터로 바꿔서 현재 22개 권역별 인구별로 해서 운영비 6억으로 매년 6억씩 지원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상층의 이제 중증 모자 의료센터라는 걸 서울에 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2025년에 이제 새롭게 지정을 해서 운영비 12억을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두 군데 서울에 있으면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신생아 집중 지원 센터라고 해서 NICU 병상당 연 800만 원 지원하던 걸 이제 지역 모자 의료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병상당 1,000만 원뿐 아니라 분만실에 연 4억 5천. 그래서 보통 한 10병상 정도를 운영한다면 작년까지는 8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했다면 올해부터는 거의 5억 5천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분만 취약지 사업이라고 해서 55개소 정도의 약 여기도 연 10억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중증모자 의료센터 이제 새롭게 두 군데를 지원했는데 보시면 이제 서울에 두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서울대병원하고 삼성의료원 이렇게 두 군데가 지정을 받았고 기본 지정 신청 그 조건은 산부인과 전문의, 산과 전문의 5명 이상, 신생아 전문의 5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NICU 30병상, MFICU 5병상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그 상급 병원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두 군데를 지원해서 1년에 12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역 모자 의료센터라고 해서 각 권역별로 그 권역을 담당하는 치료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상급종합병원이 대부분이고 MFICU 5병상 이상, 상과 전문의 4명 이상, 그리고 신생아 NICU 20병상 이상을 운영하면서 신생아 세부 전문의 2명 이상 있는 병원에 한정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구수와 행정구역 기준으로 15개 권역에 2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전체 이제 물론 완전히 비어 있는 지역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인구수가 워낙 작아서 어떻게 해결해 볼 길이 없고 서울, 경기, 인천 뭐 전체적으로 다 나눠서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정받은 병원이고요. 서울에 세 군데, 경기가 네 군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제주까지 해서 전체 지역에 지금 한 군데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지역 무자 의료센터라고 해서 전에 이제 NICU를 운영하던 병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국에 33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한 이제 지역 내를 커버할 수 있는 위치로 지정을 했고, 여기에는 신생아 전문의 한 명 이상이 꼭 필수로 있어야 되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 뭐 이제 서울은 없고요. 경기 8군데, 인천, 강원, 충남, 대전, 세종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가능한 한 NICU를 33군데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분만 취약지 사업인데 앞에 보시면 우리 이렇게 뻥 뚫려 있던 지도에 뭐 어떻게 커버가 안 되는 곳은 분만 취약지라고 해서 1시간 이내에 교통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곳이 병원이 한 곳이거나 없는 곳이 분만 취약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이런 병원들이 현재 저희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병원이 이 병원이 없어지면 그곳은 아기 낳을 곳이 없는 곳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 1년에 10억 정도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사업 이걸 기본으로 오자의료 네트워크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설명해 주셨던 경기 북부의 김희선 센터장님이 이 중에 이제 경기 북부 센터를 담당하셔서 진행하고 계신 거라 자세하게 아마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렸을 거고 기본 개념은 권역의 대표병원 하나 그리고 NICU를 가지고 있는 중증기관 두세 개 그 외에 일반 병원들 다수를 참여해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로 이 권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24시간 대응 체계를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이 사업은 각 그 지역하고 있는 센터별로 국가에서 여기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다수 참여 기관이 일반 개인 병원에도 성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한 1억 가까이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6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개 권역에 12개 협력센터를 만들었고, 12개 대표기관이 중증치료기관 33개소, 그러니까 각거에 한 3개 정도씩은 평균 들어가 있고, 지역분만 131개소가 참가해서 보통 평균 대표 하나에 중증센터 3개, 지역 분만 10군데 정도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제 한 라인을 만들어서 아까 이제 그 중에 하나였던 한 라인 경비북부 센터를 보여드렸을 텐데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권역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시작해서 하는 시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일단 2년 반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7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이제 그 정식 사업이 될지 뭐 이거는 이 성과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씩은 조금씩 해결이 된다고 얘기하면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직접 설명해드릴 전담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트워크 사업에서 권역별로 해결한다고 했는데, 권역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다른 권역으로 환자를 전원할 때, 그 전원 보내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처음 만든 시스템은 아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상기 의료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를, 도쿄도 보건의료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여유 병상이나 수용 가능 환자 범위 수술 평가 뭐 장비 의사 현황에 대해서 하루에 2번씩 업데이트를 해서 이걸 이제 그 도쿄도 보건의료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환자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뭐 이런 세 가지 중에 뭐 중증합병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중증 상과 질환이 있거나 심각한 상황일 때는 슈퍼종합 주상기 센터라고 해서 그 주상기 센터가 돌아가면서 당번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날 주상기 센터는 반드시 수용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뭐 수용 안 하는 건 없이 그러니까 이게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서 이 시스템을 살짝 들여왔던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 환자들이 ICU에 가야 되는데 서울이나 경기도에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리가 안 나니까. 그때 당번 병원을 정해서 보통 5일이나 6일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그 병원은 무조건 환자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예 내 당번 날 전에는 병상을 비웠던 시스템을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여기 일본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 도쿄도에서는 닥터카나 닥터헬기도 지원하고 있고 닥터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여건이 좋아서 의사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만약에 환자가 너무 급하다 그러면 환자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의사가 이 차를 타고 그 병원에 가서 해결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 미국에도 캘리포니아에도 뭐 캘리포니아 페리네이탈 트랜스퍼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 보시면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가형 병상, 에크모 사용 여부, 뭐 고위험 산모 사용 여부들을 체크해서 이거를 매일 업데이트, 병원별로 매일 업데이트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그 캘리포니아 페리테니아 트랜스포 시스템에서 이 환자 이송 같은 거를 하고 있고요. 테네시주에서도, 이게 이제 테네시주인데, 테네시주에서도 보건부가 5개 리저널 페리네탈 센터라고 해서 이제 지역 산전 센터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주로 교육도 하고 트랜스포도 받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이송 거부 불가 규칙을 집어넣어서 받고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도 정확하게 거기에는 나와져 있는데, 보니까 그 이송할 때 의뢰한 기관이 이송을 하게 되면 의뢰한 기관 책임이고, 뭐 수용기관이 이송을 할 때는 수용관 책임이고, 신생아는 공동 책임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페리네탈 센터를 5군데 지정을 해서 이 5군데에서 의무적으로 환자를 받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희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건 솔직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저희는 이제 전담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전담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권역 내에서 해결 안 되는 환자들을 받아서 이제 트랜스포를 맡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병원 선정을 해서 이송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현재 저희 그 고용 그 담당하시는 배치 요원 상과 전문의 3명, 간호사 5명으로 이루어진 24시간 이송 그 전담 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전체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 네트워크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분만 기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원모자 또는 권역센터에서 해결을 하고,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전담팀으로 연락이 오면 전담팀에서 내용을 상담을 하고, 이거는 최중증 환자라고 생각을 돼서 중증무자의료센터로 보내거나, 또는 어느 정도 가능한 다른 타기역의 권역센터로 보내거나 하는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어, 원칙은 이제 이게 원칙인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있진 않고요. 그냥 바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저희가 바로 연락이 왔다고 안 돼요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서는 이제 환자 구분을 하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그냥 간단하게 예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최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저 중증 의료센터로 보내거나, 그다음에 이제 MFICU가 있는 곳에 보내거나 NICU가 있는 곳에 보내거나, 환자 상태에 따라서 현재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10월 한 달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저희 추석 기간이긴 한데 10월 한 달 운영을 해보니까 열흘에 약 30건 정도의 연락이 옵니다. 119 병원 선정이라고 생각하면 뭐냐면, 119가 이제 환자를 싣고 어, 처음에 이제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다가 안 되면 저희 전담팀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9하고 상담을 하고 병원을 매칭해서 보내는 거고요. 보통 하루에 3개 정도 온다고 생각하면 접수 받은 거에서 선정하는 경우가 이 정도고, 미선정은 뭐냐면 119가 저희한테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체 내에서도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선정이 됐다고 다시 연락이 와서 이제 저희가, 그럼 저희가 할 필요가 없군요라고 해서,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제 이송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접수 취소는 저희가 환자분을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분은 응급한 상황이 아니고 큰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제 설명을 하고, 뭐 그냥 동네 그 분만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응급실로 가셔라 해서 접수 취소를 하는 경우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의료기관 전원이라면 의료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 현재 자기네 이런 산모가 환자분이 병원에 있는데 큰 데로 가셔야겠다, 아니면 어디 딴 데로 옮겨야겠다라고 하면 똑같이 이제 선정돼서 간 게 이 정도고, 미선정은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관 자체 내에서 선정이 돼서 가신 거고, 접수 취소가 5건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3건 정도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접수 취소라고 하는 건 이제 연락이 올 필요가 없는 건데 오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물론 병원에서 오는 전화는
그렇진 않고요. 119가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똑같이 아마도 그 네트워크 사업과 같이 한 1, 2년 이상은 이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계속 운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말로 전화해서 계속 말로만 전화하고 아니면 카톡 같은 걸 이용해서 하고 있어서 개인정보기도 하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건 이제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 문제여서 아직 예산 확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데이터 구축뿐 아니라 NICU가 전국에 지금 이제 23년 말 기준으로 93개 병원이 있고,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작년 기준으로 441개의 분만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렇게 참여하는 병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NICU 같은 경우는 33개, 그다음에 분만 기관은 한 170곳 정도가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참여하지 않고 이런 정보가 아직 정확하게 되지 않고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병원들을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저희 네트워크 사업에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과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증 무자의료센터나 권역 무자의료센터나 지역 무자의료센터 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확립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뿐 아니라 지역 무자의료센터나 일반 병원에서 그 환자를 상위로 이송 보내는 것뿐 아니라 환자가 일정 치료 후에 환자분을 소재 지역으로 대의뢰하는 체계도 꼭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이제 가장 큰 거는 이 성과 평가와 이 인센티브 개발인데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MFICU 사업이나 이런 1년에 저희가 3억을 지원해 줬다고 요구를 올리고 했지만 거기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MFICU 지원을 받아서 전보다 더 크게 그 기관을 크게 운영을 하면 적자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작게 운영했을 때보다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작게 운영했을 때보다 적자가 더 커지는 이런 이제 모순이 계속 발생을 하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든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한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게 앞으로 저희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늘 저희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진료 협력 사업 중에 저희가 이제 그 전원 상담 센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